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그날 밤 조선의 심장이자 최고 권력자인 왕은 죽음의 차가운 그림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궁궐을 감싸고 고요만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왕의 수라상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었죠. 눈부시게 화려하게 차려진 진수성찬 사이 평범해 보이는 한 접시의 반찬에 감쪽같이 숨겨진 치명적인 독이 왕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단 한 모금의 독이라도 왕의 입에 들어갔다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피로 얼룩진 길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가 감히 이토록 대담하게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며 왕의 목숨을 노렸을까요?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뒤앙일에 잊혀질 뻔했던 한 궁중 독살 미수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암투를 넘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의 잔혹한 본질이 빚어낸 비극적인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날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선 궁궐의 붉은 담장 안은 겉으로는 언제나 고요하고 위험 있는 공간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관 뒤편에서는 권력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끊이지 않는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었죠. 왕실의 정통성을 둘러싼 왕위 계승 다툼은 끊임없이 왕실의 평화를 위협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또한 왕의 외척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고, 이는 조정의 균형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색 당파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고 공격하던 당파 간의 갈등은 언제든 작은 불씨 하나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고독하고 위태로웠으며 심지어 가장 안전하고 신성해야 할 수라상조차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공간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신하나 궁녀조차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섬뜩한 현실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왕실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며 그 잔혹함을 증언합니다. 숙종대 장희빈의 비극적인 사사, 영조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 등 궁궐의 비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나 실제로 조선의 심장을 겨냥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뻔했던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봅니다. 과연 그날 궁궐에서는 어떤 음모가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평온했던 어느 밤, 궁궐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왕의 수라상이 준비되는 시간, 수락 안에는 숙련된 상궁과 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음식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식재료의 신선도부터 조리 과정의 위생, 그리고 최종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엄격한 감시 아래 이루어졌죠. 작은 이물질 하나, 미심쩍은 냄새 하나라도 감지되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왕의 건강과 안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의식이었기에 그 어떤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왕의 수라상에 오를 반찬 중 한 접시에서 미묘하고도 불길한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갓 지어낸 듯 따뜻한 음식이었지만 그 색깔과 향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이 감돌았던 것입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최고 상궁은 즉시 독극물 검사를 지시했고 숙련된 나인들은 조심스럽게 은수저를 음식에 담갔습니다. 은수저의 색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궁궐을 뒤흔들 경악스러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왕이 드실 음식에 치명적인 독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독살 미수.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모든 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린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역모의 징후였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감히 왕을 시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계획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궁궐은 이제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궁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숨 막히는 긴장감이 궁궐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모든 수사력은 왕의 수라상에 음식을 올린 나인들과 수락 안의
궁녀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문은 봉쇄되었고 한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증인과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 젊은 궁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월 가명. 궁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20을 넘긴 어린 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락 안에서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독이 발견된 반찬 접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자 마지막으로 해당 접시를 만졌던 궁녀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으로 궁궐 내에서 특별한 원한 관계나 정치적 연루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초기 신문 과정에서 정월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공포와 체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이제 갓 20을 넘긴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어린 궁녀가 감히 나라의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고 이는 수사관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어딘가 강요된 듯한 혹은 숨겨진 진실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과연 그녀가 정말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혹은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에 불과했을까요? 이 의문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 정월의 자백은 빠르게 받아들여졌고 조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궁녀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왕의 안위가 달린 중대한 사건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잡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숙련된 의금부와 포도청의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들을 포착했습니다. 첫째, 독을 구한 경로가 너무나도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독을 우연히 얻었다고 진술했지만 궁궐과 같은 엄격히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맹독을 우연히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독은 당시 귀하고 위험한 물질이었고 일반 궁녀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으며 특히 왕실에 사용될 정도의 맹독이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마치 누군가에게 주입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둘째, 독을 사용한 방법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숙련된 암살자라면 독을 감쪽같이 숨겨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을 테지만 그녀는 독을 너무나도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는 허술한 방식으로 음식에 섞었습니다. 독이 음식의 색깔과 향을 미묘하게 변화시켰고 이는 곧바로 최고 상궁의 예리한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초보자가 저지른 듯한 혹은 어쩌면 발각되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낱 궁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나라의 왕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그 동기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된 듯한 인상을 주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단편적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은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 거대한 음모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한 것일까요? 이 의문은 수사를 미궁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의금부는 왕명에 따라 비밀리에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될까요? 수사관들은 정월의 자백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월이 독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장소를 다시 조사했고 그녀의 진술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정월이 독을 구하는 과정에서 궁궐 외부의 특정 인물과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증언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자신 또한 위험에 처할 것을 각오하고 어렵게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월이 접촉한 외부 인물은 단순히 독을 전달한 것을 넘어 궁궐 내 특정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왕실의 외척 세력 중 한 명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거는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어린 궁녀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여겨졌던 독살 미수 사건이 이제는 궁궐 깊숙이 뿌리 내린 거대한 배후 세력의 음모로 변모한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노린 이들의 계획은 단순한 암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려 했던 위험천만한 역모였습니다. 궁궐은 다시금 긴장과 공포에 휩싸였고 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진범이 밝혀진다면 조정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 자명했죠. 과연 이 외부 인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던 것일까요? 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전은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조선의 권력 지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드러난 배후 세력은 다름 아닌 왕의 권력을 탐하던 외척 세력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왕은 병약한 상태였고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궁중의 실권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왕이 위독해지면 어린 세자가 즉위할 것이고 이때 자신들이 섭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제거하고 아직 어린 세자를 옹립하여 자신들이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려는 끔찍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월이라는 어린 궁녀는 이들의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에 이용된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정월의 궁궐 밖 가족, 특히 병약한 부모나 어린 형제자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그녀를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잡힌 정월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정월은 역모의 주범으로 처형당하고 그들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왕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궁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권력욕이 한 어린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왕의 생명과 조선의 미래가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독살 미수는 실패로 돌아갔고 철저한 수사 끝에 외척 세력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의금부는 이들의 음모를 낱낱이 파헤쳤고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고 왕은 자신의 주변에
도살인 위험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던 외척 세력은 곧바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궁궐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궁중 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정월은 비록 왕에게 독을 올리려 했다는 죄를 지었으나 가족의 안위를 위해 협박에 의해 강요된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궁궐에서 쫓겨나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왕의 암살 미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인하고 현명한 통치자가 되었고 이후 외척 세력의 발호를 철저히 경계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한동안 강력한 왕권 아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독 한 방울이 실패로 돌아간 순간 역사의 물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독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궁중 스캔들을 넘어 조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은 사건 이후 그 어떤 세력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수라간을 비롯한 궁궐 내 감찰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왕실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에게 정치적 통찰력과 위기 관리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통치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독살이 성공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혼란과 암투의 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병약한 왕이 사라지고 어린 세자가 즉위하며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면 국정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실패가 조선 중기 이후의 정치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왕의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순간의 선택 혹은 한 모금의 도구로 인해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궁중 독살 미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얽힌 비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비록 진범과 배후 세력은 밝혀졌고 왕은 위기에서 벗어나 조선을 굳건히 지켰지만 정월이라는 어린 궁녀가 느꼈을 절망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잔인하게 이용한 자들의 탐욕은 여전히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그녀의 선택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독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왕의 안위가 곧 국가의 안위임을 일깨워 주었고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절대 권력 앞에서 나약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휘둘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월은 진심으로 왕에게 독을 올리려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발버둥 쳤던 것일까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날의 진실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권력의 유혹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